병이 다시 재발했어요. 아들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다. 아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이미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원망했던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더 이상 후회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다. 민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내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차갑고 가늘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함께하자.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그 미소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다고 했기에 우리는 바닷가로 자주 떠났다. 푸른 파도가 하얀 모래 위로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민수가 몰랐던 젊은 시절의 나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하루는 민수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나는 민수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이지. 모든 걸 잃어도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뿐이더라.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하루 빠짐없이 보여줄게. 민수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분 모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정은도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했던 날, 민수는 처음 보는 아이처럼 신나했다. 경기장에서 흥분해 외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어색하면서도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고 우리는 마침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수가 병원에 입원하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불러 민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했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민수의 병실에서 나와 정은은 교대로 그의 곁을 지켰다. 민수는 약해진 목소리로 우리에게 자주 말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밤 민수가 힘겹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 제게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민수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앞으로 두 분이 꼭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부탁해요, 아버지. 더는 혼자 두지 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며칠 뒤 민수는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서 나는 민수를 위해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짧은 시간이나마 내 곁에 있어준 덕분에 난 진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내가 내게 준 이 선물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게. 내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남은 삶을 너를 기억하면서 살겠다. 장례식 후 나는 정은과 민수가 좋아했던 작은 바닷가를 찾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가 우리를 위로하는 듯했다.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서로를 찾게 해준 거야. 앞으로 민수를 늘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마음속에 민수가 남기고 간 따뜻한 사랑과 추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민수의 사랑을 간직한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계절은 무심히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동안 멈춰 있는 듯했다. 민수가 없는 일상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아팠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거실, 식탁에 남은 빈자리가 괜히 눈에 밝혔다. 정은은 밤마다 민수가 남긴 물건들을 꺼내보곤 했다. 민수가 쓰던 공책, 볼펜, 아직 지워지지 않은 벽의 키표시,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노트북. 그 안에는 나중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소망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랑 아빠랑 캠핑 가기, 고래 보는 여행, 길거리에서 기타 치는 사람 옆에 앉아보기, 누군가의 꿈을 도와주기. 우리는 하나씩 그 목록을 따라가기로 했다. 민수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그 아이를 기억하는 방식이라 여겼다. 먼저 우리는 캠핑카를 빌려 전국을 돌았다. 바닷가, 산속, 강가 민수가 가고 싶어 했던 장소를 찾아다니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던 날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민수 같지 않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민수가 떠난 후 진심으로 웃었다. 별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고래를 보러 떠났다. 경남 남해 조용한 바닷마을에서 고래를 보기 위해 새벽 일찍 배를 탔다.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한참 뒤 저 멀리 물보라가 튀었다. 거대한 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 장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정은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나도 눈물이 흘렀다. 민수가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는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고래 봤다. 너랑 같이 보는 것 같았어. 돌아온 후 우리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었다. 정식 명칭은 민수의 봄.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민수가 느꼈던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매달 병원을 찾아가 장학증서와 함께 손편지를 건넸다. 그중 한 아이는 백혈병을 앓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민수가 쓰던 편지지에 쓴 메시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 저 민수 형이 살아있었다면 저랑 친구해줬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수는 그런 아이였거든. 착하고 따뜻한 누군가를 늘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어. 정은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매일 잘 잤니, 민수야? 로 하루를 시작했다. 민수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조용히 추모 행사를 열었다. 친척과 지인, 장학회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 민수를 병원에서 알던 친구들까지 하나둘씩 모였다. 어느 아이는 무대에 올라 민수에게 편지를 낭독했다. 민수 형, 만나본 적 없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형이에요. 형이 없었으면 저 지금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형 덕분에 저는 꿈을 계속 꿔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행사가 끝난 뒤 정우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민수가 우리에게 준 건 단지 기억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이유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결국 부모도 아이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거였다는 걸. 그해 봄, 우리는 다시 민수가 좋아하던 바닷가를 찾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파도는 예전처럼 조용히 밀려왔다. 정은은 조용히 바다를 향해 말하듯 속삭였다. 민수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하던 거 다 잘 해결됐어. 아빠도 많이 웃고 엄마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있어. 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민수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아들아, 널 보내고 처음엔 모든 게 무너졌지만 너 덕분에 우리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널 기억하며 살 거야. 내가 남긴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그 순간 해변에 갑자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향기. 정은과 나는 동시에 하늘을 바라봤다. 갈매기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저 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봄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민수의 손을 잡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바닷가 저편 따뜻한 빛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민수와 함께 매일을 살아간다.